까요 색칠도 하지 말래니까요. 머리 쪽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래니까요. 분수를 알래니까요. 항상 올 때마다 거울을 보시고 내가 어떻게 이걸 버틸 것인가 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서는 지문 하나 찾아내는 것도 더럽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욕심들이 더럽게 많다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릴 거면서 물어봐. 이게 방법을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양 때문에 지쳐버린다니까요. 똑같은 문제를 지금 지문만 바꿔서 또 나중에 풀잖아요. 또 매번 새로 와. 그래서 그게 이제 인정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이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 실시계 인가를 취소하면 청문 실시해야 된다 해서 오른편은 나중에 설명드릴 주제입니다. 이건 개발행위가 아파트에서. 그 다음에 도지사 국토부 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았어요. 아까 설명드릴 때 지금 이제 5년마다 재검토할 때 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어떻다?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가지고 틀리게 뽑았고, 사실 이 문제는 거의 풀기가 곤란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웠던 문제. 아마 28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27회 때 나왔던 주제가 도시군 기본계획 5년마다 재검토, 이 주제가 출제가 되고, 28회 때 도시군 관리계획 5년마다 재검토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살짝 바꿔치기 해서 출제가 됐던 사람. 답은 5번인데 이 문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관리계획 얘기를 지금 이제 먼저 제가 체크를 해드렸는데, 관리계획 정리하시고 나머지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을 이제 볼 거야. 자, 지금 요약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갔었죠. 자,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하기 위한 것이 뭐가 된다? 관리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봤었고, 그 내용으로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구 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을 가리켜서 관리계획. 이 중에서 5개만 국토기획법에서 다루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은 이 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 정비법을 통해서 다루고 있고요. 아까 했던 얘기 한 번만 정리하고 제가 앞으로 가서 이제 기본계획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개시수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논의 포인트.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 자연, 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까지 이런 것들이 관리계획인데 비슷해 보이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들은 어떻다? 관리계획이 아니다라고 해서 자, 8년 동안 2문제, 최근 7년 동안 1문제가 구성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계획사업, 29회 때 나왔던 주제,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등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관리계획 위반 등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 위반할 수 있었고요. 국토부 장관 위반하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지라고 해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년 내에 했을 때고요. 지구 단위 계획 등 뭐 이런 건 나오면 어떻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절차 중에 특이하게 답을 뽑는 주제. 그 다음에 지금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것이 기반시설 5분의 4. 그 다음에 지구 단위계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때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하고라는 것이 출제 포인트가 될 것이 아직 안 나온 것 중에서는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하고, 이 관리계획 결정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인데 출제 이슈. 자, 도시, 자연, 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나머지 국토부 장관 위반한 관리계획,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결정한다. 지정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 다음 날에서 계속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에서 파생됐던 거, 제일 어려웠던 문제, 28회 때 나왔던 거. 자, 도지사 시장구역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구조에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관리계획 총론에 관한 내용 보셨고요. 자, 다시 이제 우리가 기본계획에 관한 주제부터 하나 볼까요? 바로 위에 있는 주제. 자, 기본계획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요거는 2개 정도 출제밖에 없었고요. 7년 동안. 그 전에도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공부했던 관리계획 앞쪽으로 가셔야 돼요. 앞쪽으로 가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한 페이지 관리계획 앞에서 바로 앞에 있는 게 기본계획. 순서를 이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게 더 이해가 빠르니까.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우리가 주로 관리계획이 중심이 됐고, 기본계획 7년 동안 2문제밖에 안 나왔으니까 3.5년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2개 딸랑 외우고 끝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자,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항상 있는 게 관리계획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계획, 용도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점을 삼기 위해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내용이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시장 군수 등은 자신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야 된다. 뭐 큰 의미 없고요. 인접시금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이선 출제 이슈가 수립 의무의 면제. 예, 시골 같은 경우도 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갑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모두가 전부 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 이걸 외우라니까요. 이걸 외우라고 머릿속에 담아놔야 돼. 이게 지금 24회 때인가 나왔었는데 다시 출제되면 유일하게 출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이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내용 자체가 없어서 따져 실게 없고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 그래서 한 도시 어떻게 발전해 갑시다 라고 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이렇게 시골 같은 경우 굳이 어떻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주기상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제가 출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낸다라면 출제 포인트가 2개밖에 없고, 그중에 27회 때 자, 재검토 등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나올 게 딱 하나밖에 없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 이런 요건을 모두가 전부 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에 간단한 얘기 듣고 버릴 거야.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했을 때는 스스로 확정하면 됩니다. 시장 스스로 수립했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 다 사이드야. 틀리든 맞든 답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마다마다 5년마다 재검토. 아까 관리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 그래서 이제 나왔던 주제가 지금요,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최근 5년 사이에 이런 토지 적성 평가 등을 거쳤다. 그러면 어떻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오지 있었죠? 따로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최근 5년 내에 이루어진 경우 또 지구단위 계획 등은 어떻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오 들어가면 어떻다? 이 절차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논리구조죠. 2011년도에 A시라고 하는 데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뭘 해야 된다고요? 이때 자, 토지 적성 평가니 뭔 이런 복잡 다단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2016년이 되게 되면 자, 시장 등이 어떻다? 재검토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최근 5년 사이에 토지 적성 평가다가 실시했으면 어떻다? 이거 한번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들어가서 또 한번 재검토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다시 어떻다?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5년 사이에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실시했으면 토지 적성 평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27회 때 나왔던 출제 포인트.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시험에 나왔던 게 지금 10년 역사에 2번 구성됐거든요. 총 3번 구성이 됐구나. 이때는 그전에 나왔던 게 수립 의무 면제. 요게 이제 지금 출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에는 문제 정말 잘 만들기 때문에 이 중간에 구질구질한 얘기들 자체를 전혀 쟁점을 삼지 않아요. 왜? 이렇게 내지 않게 되면 출제오류 시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보수적으로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훨씬 좋아져요. 좋아지는 게 뭐냐면 딱딱 다 떨어져. 중간에 아까 상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이 지문에 쫙쫙 깔려서 수험생들을 공포에 빠뜨리긴 하는데 전반적인 답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가지, 자, 문제 2개 가지고 다시 문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은,
자, 이거인가요? 자, 요 문제, 두 문제 먼저 보고 나서 지금 광역도시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뒤만 봐. 일단 없다 나와 있죠? 없다 나와 있죠?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없다 틀렸다. 인접식은 포함해서 어떻다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2번 질문.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뭘 우선 적용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좀 이따 책에 설명드릴 텐데 그다지 어렵지 않은 질문 틀리게 뽑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나와 있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세 가지 시골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추면 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지금 어디 하는지 몰라요. 자, 아까 지금 제일 앞에 광역도시계획부터 문제에서 네 문제 있고 5번째 문제가 이 문제 기본계획에 관한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인구 10만이야. 이게 나름 응용 들어갔던 까다로웠던 문제야.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까지 좋은데 인구 7만 명의 군이라고 돼 있죠. 예시를 한 겁니다. 이 문제 수험생이 그렇게 어렵다고들 다 막 피를 토하고 어려웠어. 왜? 10만 이하라고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10만 이하 예시가 7만 명인 군 이렇게 돼버린 건 이건 예시 지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골에 해당이 돼서 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설마 출제원이 추접스럽게 7만 이하라고 내겠냐고. 그렇게 유책이 안 낸다고. 그냥 내릴 거 딱 정해져 있고 약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지문을 약간 변형하는 식으로 구성이 된다 해서 3번 지문을 답으로 구성을 했어요. 24회 때 나왔던 주제고요. 아마 31회 때 출제가 되면 이 주제가 출제가 될 거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인구 10만이야. 어떻게 돼? 그냥 박스 딱 치는 거야. 박스 딱 치는 거야. 답은 국토계획법상 조문의 일부 내용이다. 그래서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 기어 수도권 할 테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니은과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서 광역시 들어가야 될 테고요. 세 번째 인구 10만 이하 하면 기역 니은 들어가면 수도권 광역시 10만 이렇게 세 개 물어볼 수 있거든. 그 정도면 사람들 거의 주거나 거의 중간에 지문 구성할 때 특별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특별자치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몇 개 깔아놓으면 미쳐버리는 거지. 이건 또 뭐 개소리야. 이렇게 해서 다시 외우셔야 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는 어떻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요. 제일 유력한 문제로 보여지는 게 이 문제. 자,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등등 다 틀린 거고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 절차라고 부른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지문을 분석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 지문 뒤지기 했는데 24회 때 이후로 안 나온다고. 백날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답이 안 되는 걸 쫓아가시면 안 되고 지금 수립 의무의 면제에 관한 주제 요거 가지고 기억을 해 주실 것 그렇게 보시고 한 문제만 더 가볼까요? 자, 27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24회 때 나오고 자 2년 쉬었다가 27회 때 도시군 기본계획 관련해서 자 조문의 일부이다. 괄호안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참고적으로요. 요런 식의 문제는 밑에부터 풀어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보통 출제위원들이 문제 구성할 때 밑에를 보통 쉽게 배치하고요. 위에를 좀 어렵게 배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뒤에 마다마다 5년마다 재검토 요건 간단히 쉬웠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웠던 주제 자 도시군 기본계획 2반 1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 그래서 5년 내 이미 절차를 거쳤으면 어떻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27회 때 문제가 나왔었고요. 28회 때 문제 구성할 때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5년마다 재검토할 때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아까 28회 때 5번 지문에서 뭐라고 뽑았냐면 자 도지사 국토부 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뽑았던 사례예요. 그래서 27회 때 요 주제 재검토회기의 28회 때 관리계획에서 재검토회기 그리고 요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중에서 꼬리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하고 기억나시죠?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하고 꼭 기억해 주십사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하고 5분의 4 제외하고 3분의 2라고 하는 거. 이 정도고요. 자, 마지막 주제 광역도시계획 다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단어 2개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체계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심축은 관리계획, 그것의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을 기본계획 두 가지 있었죠. 재검토 얘기하고 자, 지금 토지 적성평가 생략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됐던 게 지금 수리부면 면제 이게 이제 기본계획 파트의 포인트. 그 다음에 이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시나 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비해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가는 거야. 2개 이상 시군을 묶어서 계획을 수립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 광역도시계획. 자, 하나의 시나 군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체적이면 기본 관리계획이 될 테고 좀 포괄적인 계획이면 기본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광역도시계획은 뭐라고요? 2개 이상의 시군을 묶어서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광역도시계획을 사실 논하려면요.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2개 이상 시군을 묶어주는 과정을 가리켜서 광역계획권이라는 용어. 그래서 공법이 어렵다는 게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용어들이 다 하나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냥 왜 이렇게 용어를 만들었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들 멋대로 만든 거야. 그래서 자, 광역계획권의 지정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전체 체계 가지고 설명드려볼까요? 아까 중간중간에 질문에 나왔던 건데 광역도시계획하고요. 아까 어디 광역도시계획 위에 뭐가 있었어?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국가계획은 거의 논의하지 않는데 이건 국토부 장관 수립하는 계획인데 내용 안 물어봐요. 그래서 순서 밑에 있는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국가계획에 충돌하게 되면 이때는 국가계획을 우선 적용하고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수립하게 될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충돌하면 광역도시계획을 우선 하게 된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국가계획과 기본계획이 다를 때는 국가계획이 우선 하게 될 테고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게 될 테고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게 그래서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이 충돌하면 자 기본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과 국가계획이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 적용된다. 관리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또는 기본계획이 따르면 당연히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문 속에 한번 나왔던 거 있었죠. 도시군 관리계획 함께 위반할 수 있다. 해서 원래는 광역도시계획 만들고 기본계획 만들고 관리계획 이런 순서로 가야 됩니다. 급하면 없다. 함께 위반할 수 있다. 큰 의미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던져주는 질문, 계획의 체계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같이 묶어서 우리 봤던 주제들 이런 거 있었죠. 정한다, 기준 등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25회 때 지구단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런 게 출제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 관련 이미 봤던 주제 5년마다 재검토 그리고 최근 5년 사이에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거 생략할 수 있다. 관리계획 5년마다 재검토하고요. 이 관리계획 시장구수가 똑바로 상위 계획에 부합하지 않게 만들면 자 도지사 시장구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27회 때 나왔던 주제가 이 주제, 28회 때 나왔던 것이 도지사 국토부 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서 틀리게 구성했던 사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루틴들이 발견이 돼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문제 구성을 해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아까 본 것처럼 광역계획권. 자, 2개 이상 시군을 묶어주는 걸 뭐라고 한다?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돼야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우수를 2개로 나눠요. 그래서 2개 이상 시군을 묶어놨는데 그게 하나의 도의 관할구역이다. 그래서 경기도 과천시와 안양시를 묶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런 논리 구조고요. 경기도 과천시하고 그 옆에 있는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를 묶어준다. 그러면 이게 2개 이상, 서울시와 경기도는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바로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광역도시계획 파트는요. 자, 내용은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지정 누가 하냐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광역계획권 어떻다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키워드 뭐라고요? 지정이라고 하는 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문장을 못 외우니까 지정할 수 있다.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가도 좋고 경우에 따라서 누가? 도지사 어떻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결론은 외우라고. 지정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어떻다? 지정할 수 있다. 물론 기술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할 때는요. 중앙정부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는 곳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슈가 될 테고요.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의 심의인데 그건 부차적인 얘기고 지정할 수 있다라는 명제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자, 정부 체계 볼까요? 우리 행정체계 보면 중앙정부가 있게 되겠죠. 이게 이제 국토부 장관이 주로 우리가 이슈가 될 테고, 특별시가 있고요, 광역시가 있고요, 도가 있고요, 특별시 밑에 구, 광역시 밑에 구, 이런 거 쓰지 마. 도 밑에 시, 군, 뭐 이런 식의 체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할 수 있다. 또 누가? 도지사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틀리게 나오면 뭐라고 있어?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아이, 답 가르쳐줬잖아. 국토부 장관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틀리게 내려면 특별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제일 짜증나게 되는 게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틀렸다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는 모두 포함이 돼버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긴 얘기의 결론. 자, 결론만 암기하십니다.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어떻다? 지정할 수 있다. 이걸 외우시라고 두 문제 나왔으니까 답이 딱 정해져.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누가? 도지사. 이게 그냥 답이 정해져 있다고요. 좀 이따 문제, 네 문제 보시게 될 텐데, 이런 걸 뭐 시험을 유치 차라는 게 된다고 해서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 지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안 되고요. 그걸 돌려서 시도지사 지정할 수 있다도 안 돼요. 그냥 지정할 수 있는 건 뭐야? 오직 그냥 단순 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어떻다?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자 지금 5년 사이에 네 문제 중에서 두 문제가 이걸 갖고 답을 뽑아요. 해서 요거 하나 출제 포인트. 자, 광역계획권 지정되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 광역도시계획 수립 문제가 나오죠. 해서 원칙은 누굽니까? 시도지사.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못 내요. 출제 오류니까.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수립권자. 우리가 시험용으로 암기하실까? 수립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어떻다? 수립할 수 있다. 가야 되죠? 수립권자는 누가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장관. 수립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중간 사연 보지 말고 어차피 시험 볼 때 읽어보지도 않을 거니까 국토부 장관 어떻다? 수립할 수 있다. 외우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을 때, 자, 도지사 어떻다? 수립할 수 있다. 돼 있죠?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거야. 왜 이걸로 끝나는 거라고? 그냥 단순히 끝나는 거야. 자, 키워드 뭐라고요? 지정이라고 했을 때 그 앞에는 두 가지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수립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키워드가 뭐라고요?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끝났죠? 이 얘기로 다 끝나는 거라고. 나머지 다 기술적인 부분이고 의미가 없어. 자, 바로 문제, 네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문제가 얼마나 유치찬란하게 구성이 되는지를 검토를 해보게 되면, 자, 26회 때 문제부터 볼까요? 광역도시계획 틀린 것을 고르시오. 뭘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돼? 지정하고 수립을 찾아야 된다고 뒤지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지정하고 수립을 찾아봐야 된다고. 지정 어딨어? 2번. 지정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수립 나와 있죠? 네, 나머지 다 개소리들이야? 아니, 2개 외웠잖아. 2개 외워서 2개 가지고 맞춰가기로 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도 앞으로 어떤 문제를 내든 간에 출제 기술상 법적 쟁점이 있고 예외가 있는 파트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3번 질문.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할 수 있다 앞에 뭐 들어가야 돼?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들어가야 되죠?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권 지정할 수 있다 앞에는 누가?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광역시정이라고 했으면 틀렸다고. 이거 틀리게 또 나오려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지정과 수립이 키워드야. 지정과 수립이 키워드라고. 아, 지금까지 인류가 우리 중개사 시험 10년 역사에 모든 문제가 지정과 수립으로 귀결된다고. 나머지 다 부차적인 얘기야. 예를 들어서 1번 질문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을 우선한다. 맞죠? 상위 광역도시계획이냐 순서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 중요치가 않아. 그냥 지정하고 수립이야 무조건. 아니 이렇게 공부를 안 한다고 사람들이 다 그냥 쳐 있고 다 외우려고 한다고. 근데 분석하면 딱 떨어져. 지정하고 수립으로 끝나는 거야. 약속하셔서 나중에 지금 볼 때 막 딴 거 읽다 걸리면 가만두지 않고 집어 던져버릴 거예요. 자,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지정 어디 있어? 지정, 수립 나와 있죠? 지정 나와 있죠? 지문 3개 커버 되죠? 답이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아니 이걸 외우라고 시험 지문을 한글은 누구나 읽을 줄 알아. 한글 못 읽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가끔 있긴 한데 그건 중요한 게 지금 답을 골라내면 지정하고 수립이 포인트라고 해서 1번 보니까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누가? 이 말은 없어. 아직 지정권자를 얘기 안 했다고. 지정 목적을 얘기했다고. 읽지 마. 어차피 못 외울 거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정하고 수립 국토부장관 도지사, 국토부장관 도지사 이것만 외우셨다고. 2번 질문 점점점 수립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맞죠? 내용 보지 말고 수립권자는 누가 들어간다?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앞에 사연을 막 가슴 아프게 바꿔준다고 앞으로. 수립권자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그 앞에 시도지사. 틀렸죠? 틀렸죠? 그냥 오직 only 도지사. 시도지사라고 묶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외운 대로 대입해서 푸시라고. 지정하고 수립이라는 표현 앞에 들어가면 지정하고 수립만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단순하게. 시도지사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단순하게 외우라고. 시킨 대로. 지정 수립 앞에는 국토부 장관 또는 그냥 도지사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헷갈리게 하려고 시도지사 살짝 더 늘어온다고.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고요. 생각 내가 다 해놨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얼마나 간단해 이 문제가. 나머지 예를 들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뭐 그러거나 말하거나. 그 다음에 5번 같은 건 조정 얘기인데 아예 의미도 없어.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를 풀어가 답을 찾아내는 게 기술이지. 이것도 못 외우면서 나머지 지문을 읽으면서 혹시 이해를 할까봐 꿈도 꾸지 마시라고. 이거 외워봤자 또 지문 바뀌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1번이나 5번 같은 지문은 끊임없이 위치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 볼 때 멘붕이 돼 있어. 그러면 약속을 해야 돼. 광역도시계획 하면 자 지정하고 수립이 키워드다. 그리고 지정 수립 앞에 국토부 장관 또 그리고 그냥 도지사. 국토부 장관 그리고 그냥 도지사.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외워버려요. 책 읽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국토부 장관 또는 그냥 도지사. 해서 다음 몇 번? 4번. 그 다음 문제. 자, 광역도시계획 틀린 것을 보세요. 외웠으니까. 자, 어디 있어? 수립 나와 있죠? 수립 나와 있죠? 그럼 답이 3번이 되나? 아, 수립하고 지정만 출제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수립하고 지정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수립 앞에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지정 앞에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나와야 되죠? 근데 얘는 국토부 장관 점점점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없다. 틀렸죠? 없다는 틀렸다 이렇게 갔었잖아요.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걸 고르셔올 거예요. 그래서 답 몇 번? 3번. 근데 1번이 왜 맞아요? 3번이 틀렸으니까. 2번은 왜 맞아요? 3번이 틀렸으니까. 두 개가 틀려버리면 욕 뒤지게 먹으니까. 이거 광역도시가 너무 간단해요. 지정하고 수립만 무조건 찾아보셔. 무조건 똑같아. 다 똑같아. 근데 수험생들이 제가 이렇게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아 올해 뭐 딴 거 나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되게 간단. 이게 다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맥락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분석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 그리고 직접 대입하셔야 돼. 지정하고 수립의 키워드다. 누가 한다고요? 국토부 장관하고 그냥 도지사. 되셨죠? 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자, 광역도시계획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다시 수립. 수립 나와 있죠? 네. 지정 어디 나와 있어? 지정은 안 보이고 없다 두 개 보인다. 없다. 아니면 지정 찾다 보니까 없다 두 개 보인다고요. 그죠? 네. 아, 내가 뭐 어려운 거 하자고 안 하잖아. 없다 틀렸다. 그럼 이제 일단 3번 5번 나가야 되고. 자, 일단 답이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맞죠? 네. 답 2번이죠? 네. 주어 찾아보고 끝낸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지금 4개 문제를요. 지식을 갖고 그냥 텍스트를 밋밋하게 읽어보시면 어마무시해. 별의별 얘기가 다 보여. 그래서 죽어. 사람들이 힘들어서.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26회 때부터인가 30회까지 4번이나 문제를 구성을 했는데 모든 문제가 지정하고 수립. 그래서 아예 답을 외울 때 국토부 장관 그냥 도지사. 제일 얍실한 문제가 시도지사 이렇게 흔들어 준다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뭐라고요? 그냥 도지사 지정하고 수립한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 기본계획 그리고 순서 바꿔서 광역도시계획 보셨습니다. 30 끝났다가 이제 개발 핵심화가 이어갑니다.